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필기 2과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과목을 다 듣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2과목만 조금 부족해서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21년도로 넘어오면서요, 길게 집권해 있던 윈도우 7이라는 버전이 윈도우 10이라는 버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먼저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윈도우 10에 관련해서 천천히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한 지금 제 컴퓨터 자체도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점이, 일단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남녀노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윈도우 7을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 교환 파일에 밑에 쭉 내려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그림도 몇 개 넣어놨기 때문에 10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7과는 이런 인터페이스, 즉 보이는 화면 설계가 좀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으로 개정된 상태에서 수업은 하겠지만 7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도 하고요. 윈도우 10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먼저 컴퓨터에 관련해서 약간의 좀 기본을 먼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등등등 저랑 같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컴퓨터의 기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에 보시면은 이 과목에서는 PC 운영체제에 대한 과목 명이고요. 이건 과목의 명이고, 운영체제가 뭔지는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사용자로 따지고, 제 앞에는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제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운영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운영체제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없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바탕화면이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바로 윈도우 10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의 기본을 먼저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컴퓨터 본체 내에 왕이자, 그리고 이름은 중앙처리 장치라는 것을 가진 영어로는 CPU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세요. CPU가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채를 본체라고 하는데, 컴퓨터 본체 안에 조그마한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뭐 TV CF 속에서 뭐 인텔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뇌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름도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영어도 중앙을 센트럴, 처리를 프로세싱, 장치를 유닛이라고 해서 CPU 이렇게 약자를 닦고요. 네, 그래서 CPU는 컴퓨터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고 관리해주고 연산시켜주고 진짜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CPU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CPU 안에, 우리 몸속에 뇌니까 그 CPU 안에도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연산하는 연산장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어장치랑 연산장치를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는 이렇게 화살표 처리를 해주면서 반대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가 들어가 있죠.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기억장치를 좀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기억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억장치들 중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적을 때 제어 장치가 있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는 게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연산 장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플레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장치를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억 장치들 중에 레지스터라고 기억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이제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장치라고 다 끝나는데 외우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기억장치라고 써놓고, 그 기억장치들 중에 레지스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레지스터가 뭔지는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CPU 안에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제 했으니, 과연 제어장치 안에는 뭐가 있는지,
연산장치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묶어서 종류를 이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제어장치의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좀 적어드릴게요. 제어장치의 종류가 12개 정도가 되고요. 연산장치의 종류는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20개 정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20개를 다 암기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저만의 팁인데요. 어차피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는 반대라고 제가 알려드렸으면, 문제에서 당연히 제어장치로 아닌 것은 또는 연산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나올 건데 굳이 내가 제어장치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저희는 뭐만 외우냐? 별표 칠까요? 연산장치의 종류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연산장치의 종류는 그나마 외우기가 좀 편하고 한국어로 된 게 많이 나오는데, 제어장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영어도 많이 나오고 외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연산장치를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장치의 종류는 총 7개로서 가산기, 감산기, 보수기, 누산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길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R로 표현을 되거든요. 레지스터가 R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좀 일자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연산장치의 종류. 자, 가산기, 감산기, 보수기, 누산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외웠을 때 흔히들 이제 좀 유치한 방법이 잘 통한다고 앞 글자만 따서 약간 입버릇처럼 부르고 다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가, 감, 보, 누, 상, 대, 인.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앞에 계신 이제 학생이나 여러분들한테 가감모노 상대인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글자를 좀 따서 많이들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나올 때 종류 맞추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외우시려면 가감모노 상대인 이렇게 앞에 글자 따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 가상기는 뭐고 뭐 상태 레지스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흔히들 일단 종류 암기는 필수적이고요. 흔히들 기자로 끝나는 누산기까지만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울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특징을 알지 말고요. 대부분 앞에 있는 거 4개 정도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산기는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가짜가 더할 가짜라고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산기는요, 당연히 덧셈 말고 뺄셈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곱하기랑 왜 나누기는 없냐 라고 하시는데, 컴퓨터에는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고요. 가산기, 감산기, 즉 덧셈과 뺄셈으로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기는요, 연산을 반대로 바꾸는 장치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바꾼다 그냥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보수기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누산기는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할 거면은 1 더하기 1은 2로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연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부분은 연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연산의 결과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산기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연산에 대한 결과를 일시 또는 임시 저장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연산 결과 임시 기억 이렇게 기억하셔도 누산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일시로 뭔가를 저장한다는 말이 꼭 키워드고요. 왜냐하면 연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산이 들어갔을 때 누산기에 두 번째 연산이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란 말을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산장치에 관련된 거 제가 좀 많이 집어드렸고요.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제어랑 연산은 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정말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별표를 무수하게 많이 박아놔야 할 기억장치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 밑에까지도 전부 다 기억장치 내용이거든요. 다 별표를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기억장치입니다. 자, 일단은 기억장치의 순서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순서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레지라고 써져 있는 것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조라고 써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이름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레지라고 써져 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가장 느린 건 보조라고 써져 있는 거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좀 잠깐 멈추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점은 왼쪽에 레지가 뭐고 캐시가 뭐고 그리고 보조가 뭐고 주가 뭔지 제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항상 여기 메모장에 적는 부록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거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참고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장치 순서 갈게요. 항상 왼쪽부터 빠름,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느림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레지가 아까 위에 있던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뭐냐면 캐시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의 4대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라 써져 있는 건 주기억, 그 다음에 보조라 써져 있는 건 보조기억,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글자를 많이 따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앞 글자 따서 뭐라고 외우시냐면 이건 순서니까요. 레, 캐, 주, 보 이런 식으로 조금 입버릇처럼 부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거니까요.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체 레지스터가 뭐냐, 캐시 메모리는 뭐고, 주기억은 뭐고, 보조기억은 뭐야, 이렇게 해서 제가 특징을 한 개씩 적어놨으니까 밑줄을 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CPU 안에 있죠. CPU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CPU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밖에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따지면 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몸속에서 뇌가 가장 판단을 잘해주고 뇌가 가장 빠른 것처럼 당연히 레지스터가 CPU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게다가 이제 레지스터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또 임시가 붙었다는 임시기억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아까 누상기 같은 경우에는 임시란 말이 붙었어도 연산에 대한 결과를 임시 기억하는 거고요.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즉 CPU 안에 있으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산, 제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넣었다 뺐다가 빨라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임시란 말이 붙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캐시 메모리인데 이 친구는 약간 뭔가 중재 역할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한 건너 뛰어서 주기억과 보조기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아시겠지만 뭐 알바나 아르바이트나 이제 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와 속도가 굉장히 느린 친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상생이 안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가 야, 너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너무 느리니까 나한테 잠깐 일을 맡겨. 그럼 내가 나한테 일이 쌓이면 이 레지스터한테 줄게. 그리고 이 레지스터가 너무 빨리 일하면 나한테 잠깐 맡겨. 얘네들 다 처리하면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참고로 적어도 두자면요. 여섯 번째 캐시 메모리 역할이 뭐냐면 속도를 원활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 밑줄 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캐시 메모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밑줄을 꼭 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CPU와 주기억 사이에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레지스터랑 주기억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레지스터가 어디 안에 있었나요? 아까 전에. 네, CPU 안에 있었습니다. CPU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일 때는 CPU가 보이지 레지스터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상 딱 외관으로 봤을 때 위치는 레지스터랑 주기억 사이에 있다는 점 기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기억과 보조기억인데요. 두 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묶어서 같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일단 먼저 주기억이 하는 역할과 보조기억이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주기억은 프로그램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조기억은 프로그램의 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기억과 저장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컴퓨터에서는 조금 다른 게 설명 좀 할까요? 자, 컴퓨터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의 저장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저장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억과 저장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무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는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뭐 하나만 할까요? 유틸 프로그램에서
자, 지금 보면은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앤데요. 제가 지금 실행 안 해놨죠. 근데 반디집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제가 저장을 시켜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 반디집을 실행하기 전에는 보조기억이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반디집을 따닥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가 현재 지금 실행 중인 걸 기억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밑에 보시면은요.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R로 시작하는 것만 딱 두 개 있거든요. 램과 롬 밑줄 꼭 치시고 아 램과 롬 R로 시작하는 거 두 개구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저장하는 장치들이죠. USB를 많이 아실 거고 옛날에 쓰던 뭐 CD나 외장 하드 같은 것들. 근데 이제 HDD랑 SSD 같은 경우에는 흔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좀 필기를 하다 보면 8번 HDD 같은 경우에를 한국어로 부를 때는요.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본체 내에 기본적인 보조기억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꽂혀져 있어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 HDD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SD라는 걸 많이 쓰는데 하드디스크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른 보조기억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USB 같은 것들은 빼도 되겠죠. 이동식 디스크라고 해서요. 사실상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보조기억 장치를 USB, CD 외장하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보조기억 장치는 HDD랑 SSD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램과 롬 중에 저희가 많이 쓰는 건 램. 그 다음에 롬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중에서 램의 특징과 롬의 특징을 한 번씩 보게 될 텐데요. 램의 특징 첫 번째, 밑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램을 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다섯 번째 프로그램을 쓸게요. 램 같은 경우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라고 합니다. 기억력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은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 나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장하고 자야지 이렇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노트 필기 즉 쓰기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롬 같은 경우에는요. 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죠. 영어로 좀 쓸까요? 리드 그 다음에 only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해서 그 리드가 읽다 only가 오직이라 해서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라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질 수도 없고 저희가 뭔가 만져가지고 막 저희가 막 기억시킬 수가 없고요. 이거는 밑줄 좀 칠게요. 중요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제 구동을 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저희가 도서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을 꺼내서 읽고 넣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거기다가 낙서 같은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컴퓨터 안에서 중요한 파일이 생겼다 싶으면 롬에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그냥 사용하실 때는 램에서 기억을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램을 그래서 무슨 메모리라고 하냐면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꼭 강조시켜 주시고 롬을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휘발하다. 즉 데이터가 날아가는 성질을 휘발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휘발하다. 즉 자료가 날아가지 않는 성질을 비휘발성이죠. 안일비자 써서 비휘발성이겠죠. 그러면 왜 램은 휘발성일까요? 저희가 만약 도서관에 있는 책이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책을 산 겁니다. 즉 읽고 낙서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휘발성이고요. 즉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회사원이면 자료를 막 입력을 하고 있다가 저장 안 오고 껐어요. 아, 나 맞다 저장 안 했다. 이러면은 또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램의 특징 중에 장점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휘발성이라는 점. 롬의 단점은 읽을 수밖에 없지만 장점은 날아가지 않는 성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저희 기본에 있어서 맨 마지막 이제 이론이 뭐였냐면 기타 특징이라고 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격 장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 보조격 장치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 기본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강부터 윈도우 10에 관련해서 배울 건데요.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적으로 윈도우 10을 어떤 건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밑줄을 쳐서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윈도우즈라는 것은요, 운영체제의 종류로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윈도우즈라는 것은 어디서 개발을 했느냐? 아마 빌 게이츠가 더 유명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운영체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운영체제의 종류는 일단은 저희가 배울 윈도우즈라는 게 있고요. 이 버전 굉장히 많죠. 뭐 옛날에는 뭐 95 버전,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컴퓨터 학원 다녔을 때는 95랑 98 중에 8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이상 집권했던 게 XP. 그 전에 원래 미라는 것도 있었고, XP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7, 그 다음에 조금 좀 성능이 떨어지는 8, 그 다음에 오늘날의 10까지 해가지고 등등의 윈도우즈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쓰는 오픈 운영체제인 이제 유닉스 같은 것들도 있고,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든 리눅스라고도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즘에 이제 상과목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모바일 운영체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쓰시니까 스마트폰도 굉장히 컴퓨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녹색 깡통 로봇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개발한 것과 그리고 iOS 이건 애플사에서 개발한 거죠. 이렇게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요, 아마 문제 활용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제가 써놨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은 XP 7, 10인데 저희가 배울 버전은 윈도우즈 10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 2강부터 이렇게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컴퓨터 배운다는 생각만 가지신 다음에 다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환 파일을 다 드려서 아마 내용들이 전부 다 많아서 외우시면 괜찮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이렇게 부가적인 부록 설명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겁니다. 같이 연관지으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딱 이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게 윈도우즈 10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은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운영 체제고요.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윈도우 10이 있으시면요, 눌러보시면서 하나씩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 자체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윈도우 10을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윈도우 10에 관련된 내용은 2강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